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하고 나서 오늘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충북지사, 현 충북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충북의 결단은 단순한 공천 절차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감안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혁신 공천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많은 점을 아프지만 고려했고 또 앞으로도 고려할 겁니다. 김영환 현 충북지사 양만 의원, 네. 최초죠.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 광역단체장이 공천 배제된다. 네. 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을 김영환 지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당초 이 소식이 전해지 직후에는 하루 이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좀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 특정인을 정해놓고 면접을 진행하더니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컷오프 결정이 대단히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누구죠? 특정인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고 김영환 지사가 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예. 김영환 지사 말고 3명의 추가 신청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심사하지 않고 내일 추가로 더 받아본 다음에 심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미 현역 광역단체장 4명이 단수로 공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1, 2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생기고 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도 보면 여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공관위가 혁신 공천을 기치로 내걸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득권을 배제하는 현직을 배제하는 그런 선택인 것 같고 그 대상이 된 것이 이제 충북이 시작이 됐고 대구, 경북, 부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 뒤에 김영환 지사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윤곽근 변호사인가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윤곽근 변호사를 염두에 뒀다고 하면 우리 당은 망하는 길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에 의총에서 천신만고 끝에 정말 의총 결의문이라고 해서 윤어게인과 절연을 선언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충북지사 공천 후보로 이 윤곽근 변호사를 심사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는 공천 배제를 시켜야 될 1순위입니다. 그게 의총에서 결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지금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가 접수를 할 때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의회 인물들을 염두에 뒀다는 뉘앙스에 지금 김영환 지사의 반발 아니겠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김영환 지사도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적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혁신 공천을 해서 기존의 현역에 불이익을 주는 건요. 당에 수많은 인재들이 몰릴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인기가 좋아서 서로 좋은 사람이 내가 새로 해볼게요 할 때 현역들이 컷오프되는 그런 파란이 있는 거지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나설 선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자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저런 잔물결이 큰 강물을 바다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니 지난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5군데밖에 광역단체를 배출하지 못해서 12명의 단체장을 다 싹쓸이 했는데 아니 그중에 민주당도 하위 20%를 컷오프 하는데 12명이나 됐는데 하위 컷오프 하나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해야죠. 근데 저런 거 가지고 혁신 공천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저건 국민의 감동이 없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살 길은 적어도 지금 배제당한 한동훈 전 대표를 복귀시키고 그렇게 해서 징계당한 분들 복귀시키는 그런 통합 이런 어떤 것들을 행보를 하지 않으면 저런 거 아무리 해봐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정치 여담 야당 끝나고 나서 누가 출연한지 좀 알고 계시고 아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양만이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대구가 사실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 소동을 벌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대구 시장에서 네, 네. 중진들 배제하려고 하다가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그것도 네. 하나의 주요한 사유였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이정현 위원장 혹시 대구시장 후보로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가요? 뭐 얘기가 많이 되던데 네, 네. 그렇게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 후보 중에서 5명이 현역 의원이고 3명이 3선 이상 의원들입니다. 주호영, 추경호, 윤재호 그렇죠? 네, 많죠. 그래서 예. 그나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됐던 게 이 현역 중진들을 배제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최은석이라는 초선 의원을 양자 경선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벽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호근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고성국 유튜버 하는 고성국 씨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씨 추천이 이정현 위원장이 위원장된 네. 것도 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반응 아마 보이시겠죠. 만약에 예. 공천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만약에 이정현 위원장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현역 중진 의원들이 배제되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예. 나오게 된다면 판은 크게 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